소인이 박경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합니다.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밥상에 앉아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서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됩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느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슬픔 중 하나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이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간다는 것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족을 사랑의 근원이라고 배웠습니다. 서로를 보듬고 이해하고 아픔을 나누는 관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때로 다릅니다. 가족이기에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가족이기에 오히려 내 진심을 숨기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에게 완벽하기를 바라고 가족으로부터 완벽한 사랑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더욱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엄격함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침묵 속에 감춰져 있었고, 나는 그 침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없었고 내 마음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바빴습니다.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쉴 틈 없이 일하셨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피곤한 눈빛을 보며 자랐고 내 슬픔이나 기쁨을 나눌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이었지만 우리는 각자의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완벽한 이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고통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모님도 형제자매도 모두 자신만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해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서로를 보지 못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 영상을 멈추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비슷한 아픔이 있다면 댓글로 어느 나라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느끼고 계신지 나누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죽음과 상실, 배고픔과 공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변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도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가족이었지만 각자가 겪은 고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견뎌낸 굶주림을 말하지 않았고, 오빠는 전쟁터에서 본 것들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나 또한 내가 겪은 두려움과 절망을 숨겼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지만은 각자의 고통은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서로를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깊은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내 마음을 말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설령 말한다 해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나는 이것이 단순히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바빠졌고 서로 대화할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밥을 먹는 시간조차 귀해졌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화면을 보며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족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때때로 그들 역시 자신의 고통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생계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고 형제자매는 각자의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자신만의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고통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토지를 쓰면서 수많은 인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 각각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만의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서인은 강인한 여성이었지만 그녀도 외로웠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때로는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길상이는 순수한 영혼이었지만 세상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용인은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냈지만 가족조차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외로움을 견뎌야 할까요?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각자 다른 인간이고 각자 다른 경험을 하며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형제 자매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완벽한 이해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의 한계일 뿐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 가난과 싸우는 사람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모두는 저마다의 고통을 안고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해받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6명의 자식을 낳아 키웠고 남편을 먼저 보냈고 전쟁과 가난을 모두 견뎌냈습니다. 그분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견디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지.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 오면 김을 메고 가을이 오면 수확하고 겨울이 오면 쉬는 거야. 땅이 그렇게 가르쳐줬어. 그분의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행복을 찾으려 하고 이해를 구하려 하고 완벽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삶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의 삶도 변화합니다. 때로는 봄처럼 따뜻하고 때로는 겨울처럼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가요? 혹은 자녀의 마음을, 배우자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때때로 가족에게 완벽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나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엄격한지, 왜 그렇게 말이 없는지, 왜 나에게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당신만의 고통을 안고 계셨다는 것을, 시대의 무게를,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자식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홀로 짊어지고 계셨다는 것을. 아버지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남자들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의 표시라고 배웠고 가족을 위해 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을 침묵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밥상에 음식을 올려놓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바빴고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당신의 꿈도, 당신의 쉼도, 당신의 젊음도 모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어머니의 사랑은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분의 삶 전체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가족이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 역시 그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토지를 쓰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희망과 절망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롭다는 것, 그리고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해란 무엇일까요? 완벽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이해란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 있어 주는 것, 곁을 지켜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는 어느 여름날 들판을 걷다가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는 벼를 심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땡볕 아래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모를 심고 있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그는 잠시 허리를 펴고 나를 보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지. 하지만 이 벼들을 보면 힘든 게 잊혀져. 얘들이 자라는 걸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그분의 말씀 속에는 삶의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 농부처럼 우리도 계속 모를 심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외로워도 언젠가는 그 씨앗이 자라나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 사랑해야 합니다. 계속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전쟁 이후 많은 가족들이 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과 남으로 나뉘어 평생 다시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그리워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외로움보다 더 큰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헤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족과 함께 계신가요? 혹은 멀리 떨어져 계신가요? 어떤 상황이든 그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족이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 그들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들도 불완전한 인간이며 그들도 자신의 고통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나라도 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무엇이 나를 아프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셋째, 우리는 표현해야 합니다. 비록 상대방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침묵 속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요. 나는 외로워요. 나는 이해받고 싶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소통의 시작입니다. 넷째, 우리는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이해받고 싶어 하는 만큼 상대방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가족의 말을 진정으로 듣는 것, 그들의 고통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순간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들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저는 어느 겨울날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무들은 겨울 내내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서 있습니다. 잎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핫슴의 땅속 깊은 곳에서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생명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올 것이고 그들은 다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겨울처럼 춥고 외로울지 모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메마르고 황량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속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봄이 올 것입니다. 이해와 사랑이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압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가족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외로워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을 지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말로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인지. 저는 한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3명의 자식을 키웠는데 가장 힘든 시절에 막내 아들을 남의 집에 보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아이는 그곳에서 자라며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평생 그 아이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밤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깊고 진실했지만 아이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어른이 되고 자신도 부모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서로를 오해합니다. 때때로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열리면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게 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완벽한 이해를 나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토지에서 여러 세대를 그렸습니다.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자식 세대, 손자 세대까지. 각 세대는 자신만의 고통을 겪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을 연결했고 그 땅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같은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저녁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혹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오늘 어떠셨어요? 요즘 무슨 생각하세요? 같은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하세요. 상대방의 대답을 진정으로 들어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둘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밥 맛있었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작은 말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셋째, 용서를 연습하세요. 과거에 받은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현재의 관계는 나아질 수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넷째, 기대를 낮추세요. 완벽한 가족,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작은 순간들에 감사하세요. 함께 밥을 먹는 순간, 함께 웃는 순간, 함께 침묵하는 순간까지도. 다섯째, 인내하세요. 관계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오해와 상처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금씩 나아가세요. 저는 오랜 세월 글을 쓰며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만들었고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롭다는 것을, 완벽한 이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서툰 방식으로 표현될 뿐입니다. 때로는 사랑이 침묵 속에 감춰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모님의 사랑을 느낀 순간이 언제였나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제 손을 잡으셨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평생 말이 없으셨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어머니의 손은 따뜻했고 그 손길 속에 평생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은 때때로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존재 자체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자주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땀을 흘리며 일합니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땅은 정직하다는 것을,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계속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저는 또한 계절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봄에는 모든 것이 싹트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휴식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봄처럼 희망차고 때로는 여름처럼 풍성하고 때로는 가을처럼 성숙하고 때로는 겨울처럼 춥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영원하지 않듯이 우리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이 겨울이라면 우리는 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겨울 동안에도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서는 생명의 준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든 시기일지 모르지만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더 깊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헛된 것일까요? 아니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인간으로 만듭니다. 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더 잘 보살필 수 있습니다. 슬픔을 겪은 사람은 진정한 기쁨의 가치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가족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고 형제 자매들도 그분을 외면했습니다. 그분은 평생 그 외로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그분은 고아원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없는 아이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요. 내가 겪은 외로움을 이 아이들만큼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고통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의 의미입니다. 저는 토지를 쓰면서 수많은 고통의 순간들을 그렸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가난의 절망, 사랑하는 이의 죽음, 배신의 아픔을 모두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살아남았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외롭고 슬프고 때로는 절망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가족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그것이 사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나는 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사랑이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사랑은 모든 사랑의 기초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저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오늘도 숨쉬고 있구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구나. 이것은 작은 의식이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 존재를 인정하는 것, 제 생명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시도해 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진실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기쁨, 우리의 꿈, 우리의 두려움을 모두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기록하세요. 일기를 쓰든 편지를 쓰든 그림을 그리든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치유입니다. 저는 글을 쓰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구원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글로 풀어냈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고통을 글로 승화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식을 찾으세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세요. 셋째, 우리는 연결을 찾아야 합니다.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서 이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친구, 이웃,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문학 동호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글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공간을 찾으세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곳, 판단받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곳을 찾으세요. 그곳이 교회든 독서 모임이든 온라인 커뮤니티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내가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하고요. 이것은 불편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정직하게 마주봐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처를 받았을 때, 실망했을 때, 화가 났을 때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내가 되면 안 될까요? 저는 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아들과 10년 동안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기대와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실망했고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자존심 때문에, 기대 때문에, 상처받은 자아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용서를 구했고 사랑을 고백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울며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용서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말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10년이라는 시간을 왜 낭비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셨잖아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미세요. 먼저 미안해요 라고 말하세요. 먼저 사랑해요 라고 말하세요.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땅을 사랑합니다. 땅은 정직하고 인내심이 있고 용서합니다. 아무리 황폐해진 땅이라도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돌보면 다시 생명이 돋아납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황폐해진 관계라도 우리가 노력하고 돌보면 다시 생명이 돋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땅을 일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농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매일 조금씩 일합니다. 오늘 씨를 뿌렸다고 내일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계절을 기다립니다. 시간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대화를 시작했다고 내일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도 가족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현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며 평생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를 계속 상처 입힐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셋째, 우리는 용서하되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잊고 다시 같은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지혜롭게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평생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어머니를 용서하려고 노력했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분은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거리를 두겠다고 정기적으로 연락은 하되 깊은 관계는 유지하지 않겠다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하지만 제 자신도 사랑해요. 그래서 저를 보호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용기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저는 해질녘 들판을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친 농부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의 등은 굽어있고 손은 거칠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매일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그들의 반응에 우리의 행복을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꿈, 나의 재능, 나의 친구들, 나의 관심사, 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은 내 삶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내면에서 옵니다. 가족이 나를 완벽하게 이해할 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평화가 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숨을 쉬며 내 마음을 관찰합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지켜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관찰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평화를 줍니다. 여러분도 시도해 보세요. 하루에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스마트폰을 끄고 텔레비전을 끄고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편안해질 것입니다. 또한 저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산을 걷고 강을 보고 나무를 만지고 흙을 느낍니다. 자연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내를, 순환을,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자랍니다. 때로는 폭풍을 맞고 때로는 가뭄을 겪지만 나무는 계속 서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늘을 향해 자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강을 보세요. 강은 흐릅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폭포가 됩니다. 하지만 강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흐릅니다.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산을 보세요. 산은 묵묵히 서 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산은 강합니다. 하지만 산은 또한 부드럽습니다. 온갖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강하면서도 부드럽게, 확고하면서도 유연하게. 저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많은 후회가 있습니다.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더 이해할 수 있었는데, 더 용서할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경험이, 이 모든 고통이, 이 모든 기쁨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뒤돌아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도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외로움은 깊고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외로움보다 더 큽니다. 우리는 그 아픔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을 한 번 더 바라보세요. 그들의 얼굴을, 그들의 눈을, 그들의 손을 보세요. 그들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도 나처럼 외롭고 두렵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미소, 작은 감사, 작은 대화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저 오늘 하루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또한 자신에게도 친절하세요. 자신을 용서하세요. 완벽한 자녀, 완벽한 부모, 완벽한 배우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는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의 조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외롭고 상처받기 쉽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평생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의미였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깨닫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사랑에 있다는 것을. 비록 불완전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인간이 된다는 것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세요.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여러분만의 속도로. 서두르지 마세요. 인생은 길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겨울 같아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비록 지금은 어둡더라도 새벽은 반드시 밝아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강함을, 여러분의 회복력을, 여러분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통을 견뎌낼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슬픈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진실은 아닙니다. 더 큰 진실은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고통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지혜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외로움도 연민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같은 인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을 저도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이해를 저도 바랐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평화를 저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평화는 가능합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사랑은 가능합니다. 비록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관심을, 여러분의 마음을 저와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아름답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있고 슬픔 속에서도 희망이 있고 외로움 속에서도 연결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의 관계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평화를, 마음의 평화를, 영혼의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여정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함께 해주시는 것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무겁고 때로는 가슴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제가 토지를 쓰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글을 쓸 때가 아니라 글을 쓰지 못할 때였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제 안에 있는 고통들이, 제 안에 있는 질문들이 너무 커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마음속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는 순간이요. 그럴 때 저는 땅으로 갔습니다. 맨발로 흙을 밟고 손으로 흙을 만지며 땅과 대화했습니다. 땅은 말이 없지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땅은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씨앗도, 비도, 낙엽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생명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경험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기쁜 것도 슬픈 것도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들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들이 우리를 키우는 걸음이 됩니다.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하려고 애쓸 수 있습니다. 아니야, 우리 가족은 그렇지 않아. 그들은 나를 사랑해. 물론 그들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이해는 다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느 봄날 복숭아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꽃이 만개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꽃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꽃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농부는 제게 말했습니다.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힙니다. 꽃이 영원히 피어 있으면 복숭아는 절대 열리지 않아요. 이것이 삶의 진리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놓아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옛 것을 끝내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편안함을 떠나야 합니다. 가족에 대한 우리의 환상도 내려놓아야 할지 모릅니다. 완벽한 가족, 완벽한 이해, 완벽한 사랑이라는 환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짜 가족을,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가족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병상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했습니다. 말 없이 손을 잡고 눈을 마주보며 대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제가 어머니로부터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전 어머니가 저를 이해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제 꿈을, 제 두려움을, 제 아픔을 이해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당신만의 꿈과 두려움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저를 완벽하게 이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한계였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용서했습니다. 어머니를, 저 자신을, 우리의 불완전한 관계를 용서했습니다. 그 순간 무거운 짐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다녔던 원망과 실망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엇을 용서해야 할까요? 누구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버지를 용서해야 할지 모릅니다. 당신이 바랐던 아버지가 아니었던 그분을, 어머니를 용서해야 할지 모릅니다. 당신이 필요했을 때 거기 없었던 그분을, 형제자매를 용서해야 할지 모릅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을, 배우자를 용서해야 할지 모릅니다. 당신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던 그 사람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했던 자신을, 실수했던 자신을, 때로는 사랑하지 못했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평생 자식들에게 미안해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더 나은 아버지였다면, 내가 더 많이 벌었다면, 내가 더 현명했다면 아이들이 더 행복했을 텐데, 그분은 이렇게 말하며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셨나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더 이상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신을 용서하세요. 여러분도 자신을 용서하세요. 완벽한 자녀가 되지 못한 것을,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한 것을, 완벽한 형제자매가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하세요.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저는 가을 들판을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확이 끝난 들판은 텅 비어 있습니다. 때로는 황량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이 쉬고 있다는 것을, 내년에 풍요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계절이 필요합니다.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회복하고 재충전하고 다음 계절을 준비합니다.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시간도 그런 계절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황량하고 외로워 보이지만 이 시간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더 진실한 자아로,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더 지혜로운 영혼으로 인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평생 여성들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견디면서도 가장 적게 이해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로서, 딸로서, 아내로서 여성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역할을 맡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들을 돌봐줍니까? 누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줍니까? 서희를 통해 저는 강한 여성의 외로움을 그렸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도 자신의 아픔을 드러낼 수 없는 여성의 외로움을 많은 여성 독자들이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서희가 바로 저입니다. 제 이야기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성들도 똑같은 외로움을 겪습니다. 남성들은 강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배웁니다. 약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숨깁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숨깁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숨깁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집니다. 저는 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분을 차갑고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요. 저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습니다. 평생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번역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침묵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은 말로 사랑을 이해합니다. 한 사람은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은 시간으로 사랑을 측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 어떻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저는 어느 겨울날 밤
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송이들은 조용히 부드럽게 내려왔습니다. 하나하나는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새 눈이 내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그렇습니다. 하나하나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오늘 나눈 작은 대화, 오늘 보낸 작은 미소, 오늘 한 작은 배려, 이것들이 즉시 큰 변화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언제 변화가 올까요? 정확한 시간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빨리 회복되고 어떤 관계는 오래 걸립니다. 어떤 상처는 빨리 아물고 어떤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매일 들판에 나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씨앗에게 왜 아직 싹이 안 트니? 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씨앗은 자신의 시간에 싹을 틔운다는 것을, 적절한 온도, 적절한 습도,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싹이 튼다는 것을.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매일 아직도 안 변했네, 아직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네 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대신 계속 물을 주세요. 계속 돌보세요. 계속 사랑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저는 토지를 25년 동안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하루하루 쓰다 보니 25년이 되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25년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썼습니다. 어떤 날은 많이 쓰고 어떤 날은 조금만 썼습니다. 어떤 날은 전혀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완성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관계도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그저 오늘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오늘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세요. 오늘 조금 더 인내하세요. 그리고 내일 또 그렇게 하세요. 모레도, 다음 달도, 내년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뒤돌아보며 놀랄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변했지? 언제 이렇게 가까워졌지? 변화는 조용히 옵니다. 극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합니다. 저는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둠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밝아옵니다. 정확히 어느 순간 낮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해가 떠 있고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치유도 그렇습니다. 정확히 어느 순간 치유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는 깨닫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아프지 않다는 것을, 더 이상 그렇게 외롭지 않다는 것을, 더 이상 그렇게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짓 희망이 아니라 진실한 희망을. 모든 것이 완벽해질 것이라는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함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족이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내 가족입니다. 그들과 나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무들이 숲을 이루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나무들은 땅 위에서는 각자 떨어져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땅 아래에서는 뿌리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나무들은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공유하고 물을 나누고 심지어 정보를 교환합니다. 한 나무가 병들면 다른 나무들이 도와줍니다. 우리 가족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각자 떨어져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각자의 고민을, 각자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을 기억하세요. 특히 외로울 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이 연결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가족입니다. 그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더 큰 가족이 있습니다. 인류라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의 조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태어나고 살아가고 고통받고 사랑하고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후회도 있고 감사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사랑입니다. 불완전했지만 진실했던 사랑입니다. 저는 제 가족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저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같은 밥상에 앉아 밥을 먹었고 같은 지붕 아래서 잠을 잤고 같은 땅을 밟으며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것으로 충분하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이해를 기다리느라 현재의 사랑을 놓치지 마세요. 완벽한 가족을 꿈꾸느라 지금 여기 있는 가족을 보지 못하지 마세요. 그들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도 불완전합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의미 있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제 경험이, 제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고통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작별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외로울 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이 이야기들이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계가 겨울처럼 차갑고 황량해 보일지라도 봄은 올 것입니다. 이해와 사랑의 꽃이 필 것입니다. 그날까지 인내하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고통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외로움이 있어도 그것은 여전히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해가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저에게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여정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지만 이것은 작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이야기들로, 이 진실들로, 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